자, 이제 3단원 전류의 자기작용 한번 봅시다. 앞에 전기하고 자기 파트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자, 내용 정리 잘 하면서 문제풀이도 한번 같이 잘 해봅시다. 자, 1번.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바로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를 선으로 나타낸 거를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력선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 2번. 오른쪽 그림은 자석의 두 극 사이에서 자기력선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면은 자기력선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나와요. A에서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B도 보면은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따라서 둘 다 밀어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도 N극이고 B도 N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A는 자석의 N극, B도 자석의 N극, 따라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과 같이 도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직선 도선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폈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는 전류 방향,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감아줘야죠. 그러면은 원형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원형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각각 원형 자기장의 한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접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접선이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던데, 보면은 원을 이렇게 그려줬었을 때, 자, 원의 중심이 있죠? 어느 한 점에서의 접선은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 직선을 그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어준 요 선이 접선이에요, 지금. 근데 저기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럼 여기,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요 상태에서 여기랑 수직이 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그러면 또 회전하는 방향으로, 요게 접선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요쪽 방향이 접선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방위표로 봤었을 때는 어느 쪽에 해당이 돼요? 남쪽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 자기장의 양쪽,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실제로 직선 도선을 이렇게 감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전류가 형성이 될 거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딱 요 아주 짧은 구간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올라가니까 뒤에서 감아서 앞으로 나오죠. 얘는 내려가니까 이렇게 돌아서 감아서 뒤로 나오죠.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뒤에서 돌아서 나오고, 얘도 뒤에서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방위표에서 보면은 남쪽이 돼요. 또는 이렇게 풀어주던가, 아니면 이 원형 자기장도 결국에는 원형 코일하고 똑같이 구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중심 자기장은. 그러니까 감아주는 방향을 네 손가락 방향을 전류로 보고, 엄지손가락 방향을 자기장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감경하니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여러분들 방향,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남쪽.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코일이 여기서 전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감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코일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주의. 자,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돌아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서 자기장이 나가죠. 이쪽. 그러니까 코일 앞쪽에서 여기서 자기장이 나와요. 그럼 나온 자기장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S고 여기서 N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하나의 자석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력선은 여러분들, 자기력선은 중간에 끊기거나 갈라지지 않아요. 끊기거나 갈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연속이에요, 연속. 따라서 이렇게 나온 자기장이 이 코일 뒤로 들어갔죠. 그럼 코일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코일 내부에서는 N에서, 그러니까 자석으로 치면은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내부 안에서는 보면은 S에서 N 쪽으로 가는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막대 자석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잖아요. 그러면 자석이 자기장이 N에서 나와. 이렇게 나와서 쭉 해서 S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 내부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코일이나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 방향으로, 자석 바깥쪽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S에서 N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자침이 형성이 되고, 코일 내부는요, 여러분들 이 끝에서 끝까지 전부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균일하게 나타나게 돼요. 보통은 자석이 양 끝이 세잖아요. 근데 코일 내부로 보면 양 끝뿐만 아니라 가운데도 다 똑같은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력선이 S에서 N쪽 방향으로 가는 이쪽 방향으로 내부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자침이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요 코일 내부 자기장은. 자, 그 다음 6번.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세일수록, 그 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정확하게는 많이도 많이인데 촘촘하게 감을수록 세요. 많이 감는 것도 많이 감는 건데 촘촘하게 많이 감을수록 더 셉니다. 그러니까 코일과 코일 사이의 간격이 좁게 촘촘하게 많이 감겨 있을수록 더 세게 나타나게 돼요. 단순히 많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에 해당하는 거라서 훨씬 더 촘촘하게 감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셉니다. 그 다음에 코일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해주고,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같은 극끼리 마주 볼 때는 서로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같은 극끼리 마주 볼 때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끼리 마주 볼 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받는 힘,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을 바로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이렇게 폈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네 손가락이 자기장, 그 다음에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할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0번. 오른쪽 그림은 전동기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전류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감기는 거니까, 앞에서 뒤로 감기는 거니까 이쪽이 뭐가 되냐면은 N극이 될 거고 이쪽이 S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 N극하고 N극끼리 서로 밀어내고 S극하고 S극끼리도 서로 밀어내 버리게 되는 거니까, 얘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고, 시계 방향 회전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힘을 받는 방향은 바로 A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자, 1번. 그림과 같이 두 막대 자석 사이에 놓인 도선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그럼 일단 자기장의 방향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예요. 이렇게. 자, N에서 S. 얘도, 얘는 N에서 S니까 이쪽. N에서 S니까 이쪽.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네 손가락이잖아요? 이렇게 가죠. 전류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손바닥으로 받는 힘의 방향이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 어디? 니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전류 방향이 어디서 어떻게, 앞에서 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힘을 손바닥 방향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 이거 여러분들 펜 오른손으로 들고 있다고 왼손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자, 네 손가락 자기장 전류 방향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힘을 받는 방향은 칠판 안쪽 방향인 니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고 그 다음에 전류 방향도 반대로 바뀌니까 힘의 방향은 똑같죠. 하나만 바뀌면, 그러니까 자기장은 똑같은데 전류만 바뀌면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거든요. 또는 자기장의 전류 방향은 똑같고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도 힘의 방향은 바뀌는데 둘 다 바뀌면 바뀌어서 또 한 번 더 바뀌는 거니까 결국에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기장 N에서 S, 그 다음에 전류는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힘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리을. 예.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이 오른손을 이용을 해서 자기장, 전류, 힘의 방향 예, 금방 찾아줄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말굽자석 사이에 놓인 도선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방향 N에서 S. 자, N에서 S. 그 다음에 얘도 N에서 S, N에서 S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힘의 방향, 전류 방향에 이어서 들어가죠. 자, 봅시다. 얘는 자기장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전류 방향이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힘을 이쪽으로 받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역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자기장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 전류가 이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으로 힘을 받아야 될 거고 얘는 자기장이 N에서 S, R에서 위로 들어가고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뒤로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쪽으로 디귿 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겠고 이 녀석도 보면은 N에서 S 이렇게 자기장이 됐고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기역. 네.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을 쉽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이런 전자기력의 원리를 적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이 모터에 해당하는 전동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영구자석 사이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전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돌아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N에서 S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장의 방향 B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CD가 받는 힘의 방향은 자기장이 N에서 S 전류가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힘을 어디로 받아요? 아래로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힘을 니은 쪽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얘는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나니까 위쪽 즉 기역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따라서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인 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AB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가? 기역이죠. 그 다음에 CD 부분에서는 니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기역이고 코일은 그래서 시계 방향인 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원래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정류자라고 하는 게 밑에 하나가 붙어 있게 되고요. 이 전류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 정류자가 하는 역할은 요 전동기가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게 이제 정류자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가끔 이제 주관식이나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단원 기출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틀렸고요.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게 되겠죠.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자석의 양 끝에서 가장 약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합니다.
틀렸고,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자기력선이 빽빽한 곳은 듬성듬성한 곳보다는 자기장의 세기가 강합니다. 자석주의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맞아요. 그쵸? 자, 따라서 맞는 거는 이 중에서 두 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하고 6번 요 두 가지가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막대 자석의 두 극 사이에 생기는 자기력선의 모양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일단은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N극으로 들어가죠. 틀렸고, 그 다음에 N극에서 나오고 N극에서 나오죠. 그래서 서로 밀어내니까 2번 맞고, 그 다음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됐고, 그 다음에는 둘 다 S인데 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고, 이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연속적으로 자기장의 형태가 나온 얘가 맞아요.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이 답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전류가 지금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가운데 코일 중심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네 손가락으로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엄지손가락 방향의 자기장이니까 이렇게 돼요.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이 코일에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이 되고 이 코일 반대편은 S극이 되어서 이렇게 나온 자기장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코일 주위에서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맞죠? 자, 기역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이 그렇죠. 이 자기력선의 방향하고 가야 되니까 오른쪽을 가리키게 될 거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서로 같지가 않고 일종의 수직이죠. 수직.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당연히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침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뀌어야 되겠고,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니까. 따라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화살표 방향이 나온 걸 잘 봐야 돼요. 얘는 지금 전류가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N극이 되는 기억은 맞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면은 뒤에서 앞으로 돌아 나옵니다. 지금 화살표보다 코일이 뒤로 들어가 있죠. 그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돌아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니은도 맞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돌아 나오게 되면은 맞지? 이거 그림이? 그지? 자, 따라서 여기가 N극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코일이 요 자기력선 앞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서 감아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테니까 이쪽이 N극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류가 코일이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감긴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니까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한쪽에 나침반을 가까이 놓았더니만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전류가 지금 앞에서 뒤로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겨주면 왼쪽으로 나가는 이쪽 방향이 N극, 여기가 S. 그럼 여기가 자침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N극은 이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향해야지 맞게 되겠죠. 자, 따라서 N극이 왼쪽을 향하고 있는,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회로에서 도선의 위 또는 아래에 나침반을 놓았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의 니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O2 개념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나침반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나침반이 이렇게 있고, 도선이 이 나침반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은 도선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나침반이 이렇게 있고, 예, 나침반 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도선이 이게 위로 지나가고 있는 경우냐, 아니면 밑에 있는 경우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전류 방향이 위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 저건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이제 원형 도선, 직선 도선 자기장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전류잖아요.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인데, 그럼 얘를 보면은 지금 엄지손가락을 도선이라고 생각하고 엄지손가락 방향은 전류 방향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나침반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우개나 뭐 아무거나 조그마한 자나 샤프심 통이나 여기다가 얘를 나침반이라고 생각하고 놓으세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감아주면 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침이 움직이는 방향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도선이 나침반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다 놓고 이렇게 잡아. 그럼 네 손가락이 오른쪽을 가리키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도선이 나침반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그럼 전류방이 위니까 이 상태 잡아. 그러면 네 손가락 어디 가리켜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죠. 왼쪽이죠. 그렇죠? 따라서 도선이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침반이 회전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봐줘야 돼요.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지금 이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침반 위로 가 있어요. 그렇죠? 나침반 위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똑같이 풀어주면은 나침반 아래에서 위로 가지? 그럼 이렇게 감아줘 버리면 내 손가락 왼쪽으로 간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자침 형성이 될 거고, 이 녀석은 지금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나침반이 여기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감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위 네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얘를 안 떨어지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을 향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침반의 N극은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요 위로 올라갔지.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침반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까는 아래에 있었는데 이번에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잡아.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손가락이 위로, 얘 안 떨어지게 잡아버리면 위로 가야 되겠죠. 그쵸?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위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류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치? 아, 이 손이 진짜.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번에는 나침반이 위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선이고, 나침반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감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얘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가죠. 그렇죠? 이쪽 방향이고, 나침반 아래에 도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 위죠. 따라서 이렇게 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찾기가 제일 힘들 텐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 감아보면은 아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 전류 방향 그리고 도선이 나침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것만 따져주기만 하면 돼요. 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 기억은 서쪽 틀렸고, 니은은 남쪽 틀렸고, 디귿 북쪽 얘가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은 서쪽, 그 다음에는 미음은 북쪽 이렇게 되니까 3번만 맞게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향대로 금방 쉽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자. 전류가 흐르는 전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과 전자석의 극을 옳게 나타낸 것은 전류가 지금 뒤에서 앞으로 감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오른쪽에 N극이 돼야 되니까 틀렸고, 얘는 앞에서 뒤로 가죠?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얘는 맞네요. 다음 얘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이쪽에 N극이 돼야 되고, 얘는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이쪽에 N극이 돼야 되고, 나가야지. 극이 문제가 아니라 화살표 방향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N극이 들어가면 아예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2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극만 보고 하면 안 돼요.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과 같이 전자석 옆에 막대 자석을 놓았대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전류가 앞에서 뒤로 감아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가니까 이쪽이 N극, 여기가 S극. 그러면은 자기장은 N에서 S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서 나온 자기장이 돌아서 일로 들어가는 형태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형태인 1번처럼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될 거예요. 자, 다음에 9번. 그림과 같이 자석의 두 극 사이에 도선이 놓여 있대요. 자, 일단 자기장의 방향부터 봅시다. 일단 N에서 S 방향, 자기장 방향 이렇게. 자, N에서 S 방향, 자기장 방향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쪽 얘가 회로 기호에서 건전지가 긴 쪽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안 돼.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장 N에서 S, 전류는 어디로 나오니?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자기장,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그럼 힘의 방향 어디로? B로. 그다음 자기장은 N에서 S로, 전류의 방향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힘 어디로 받아요? C로.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B하고 C로 되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거 막 시험 볼 때 보면 웃긴다. 막 애들 막 손 막 이렇게 꽈가지고 막 이상해져 애들. 그 다음에 10번.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만 알루미늄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얘가 막대가 받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대요. 그럼 자기장은 지금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간 거죠. N에서 S. 그럼 힘을 어디로 받았냐면 이쪽으로 받았다란 말이에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가야 되죠.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전류 방향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크롬선은 저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 V는 IR에 의해서 앞단원에 했었었죠?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작아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작으니까 알루미늄 막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결국엔 이 받는 힘은요, 자기장하고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힘의 방향을 바꾸려면은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주던가 아니면은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던가 하나만 바꿔야지 둘 다 바꾸면 결국에는 똑같은 방향으로 결국에는 똑같아져요. 하나만 바꿔야지 바뀌는 건데 바뀐 상태에서 한 번 더 바꾸면 결국에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상태를 유지하면 똑같지 뭐. 그렇지? 전류 세기를 증가시키면 이거는 전 자기력의 세기가 세지는 거예요. 막대가 받는 힘이 더 세지는 거지. 두 극의 위치를 바꾼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두 극을 바꾼다. 전원장치. 이거에 바로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석의 두 극을 바꾸고 전원장치의 두 극을 바꾸면 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바뀌어요. 자, 따라서 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는 경우는 3번하고 4번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전동기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면은 전류가 앞에서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고 지금 전류 방향이 지금 코일에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가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N극이 됐고 여기가 S극이 됐어요. 그럼 N극하고 N극을 서로 밀어내니까 힘을 이쪽으로 받을 거고 S극과 S극도 이렇게 밀어내니까 이쪽으로 받겠지.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즉, 이 전동기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의 회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자, A, B 부분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틀렸고 CD 부분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자, N극하고 A, B 서로 밀어내는 청력.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전동기의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방향이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더라도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에 12번.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 즉 전자기력을 받는 거를 여기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자기력.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전자기력을 받는 게 대표적으로 모터를 사용한 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전동기. 자, 따라 선풍기, 그 다음에는 드론, 그 다음에 스피커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석과 코일이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둥둥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로 흘러서 뭐가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게 전자기력의 원리에 해당이 되고 자기부상 열차는 그냥 자기작용이에요. 힘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가 바로 전자기력의 원리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구다 라고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서술형 정복하기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자기장 이라고 해주죠.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에 자기장의 방향을 오른손을 이용을 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나타냈대요. 자, A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 A는 무슨 방향입니까? 바로 전류 방향에 해당이 되고 하도 많이 감았더니 막 손목이 자, 그 다음에 B는 뭐에 해당이 돼요?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코일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으로 전류가 통할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갖는 장치를 바로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자석의 자기장 안에 놓인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자석과 코일이 같은 극끼리 마주 볼 때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지 쓰세요. 자, 같은 극끼리 마주 보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밀어내는 힘. 청력이 뭔지는 알지,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 청력이지 청력 아니야. 청력은 듣는 거야, 듣는 거. 자,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정된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활용한 대표적인 장치가 무엇인지 쓰세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이 적용이 되는 장치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결국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전동기. 그리고 모터죠, 모터. 자, 그 다음에 6번은 각 문제에 제시된 단어를 모두 이용을 해서 답을 서술하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선으로 표현한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자기력선으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간격이 촘촘 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셉니다. 그 다음에 7번.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오른손을 이용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서술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선 도선이 이렇게 쭉 있고 전류가 아래서 위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은 전류 방향이 엄지손가락 방향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감아주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형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도선하고 수직하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도선에서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고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져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만든 전자석을 나타냈대요. 전자석의 세기가 더 센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건전지가 두 개고 하나니까 일단은 전류의 세기가 A가 B보다 더 세고, 그다음에 코일의 감은 횟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더 세고, 그 다음에 코일의 감은 수는 동일하니까 결국엔 누가 더 세야 돼요? 전자석의 세기가 A가 B보다 더 세야 되겠죠. 왜? 전압이 더 세면 전지가 직렬 연결돼서 전압이 세니까 전류의 세기도 그만큼 세질 거고, 예.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겠죠? 그럼 전동기의 코일을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자기력의 크기를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일단은 어떻게 좀 됩니까? 코일의, 전동기 속에 있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해준다, 또는 강한 전류를 흘러준다, 또는 이 전동기 안에 있는 코일의 감은수를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던 이렇게 해주던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그림과 같이 전기회로의 도선 아래에 나침반을 놓았대요. 선생님이 아까 문제 풀면서 자기장의 방향 구하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전류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면은 이 긴 쪽이 플러스고, 예,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도선이 나침반 어디에 있어야지? 위로 가고 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줘 버리면 이거 안 떨어지게 내 손가락이 흐르는 방향, 가리키는 방향 어디예요? 이쪽이죠. 위쪽. 근데 여기서 방향 표시를 보면은 자기장은 이렇게 위로 향할 텐데 이렇게 N극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서남북에 해당이 되니까 이쪽, 동쪽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의 N극은 어느 방향으로 가리키는가? 결국에는 동쪽으로 가리키게 될 거고요. 나침반을 도선 위로 옮겨 놓으면은 이제 바뀌겠지. 그치? 아래 있을 때랑 위에 있을 때랑 다르죠. 자, 전류 방향은 똑같고, 이번에는 나침반을 아까 이렇게 도선 아래 뒀었을 때는 이게 위가 됐지만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나침반을 도선 어디로 올려놓은 거예요? 위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럼 어디로 가요? 내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 아래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버려야지 맞게 되겠지요. 결국에는. 그죠?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리키게 될 테니까, 즉 반대 방향인 서쪽을 향하게 될 거예요. 1에서 전지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연결하면은 N극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지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전지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네,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침반의 바늘의 N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니까 반대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1에서, 즉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자. 그림과 같이 전자석에 전지를 연결하고 A하고 B의 위치에 나침반을 놓았대요. 자, 그러면 전류가 지금 뒤에서 앞으로 감아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오른쪽이 여기가 N극, 그러니까 S극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침의 N극은 여기서는 여기를 향할 거고, 여기서 자침의 N극은 N극과 N극 청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따라서 둘 다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오른쪽.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 예, 오른쪽. 예,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과 같이 말굽 자석 사이에 알루미늄 포일을 놓은 후에 알루미늄 포일에 전류가 흐르도록 스위치를 닫았대요. 그러면은 지금 전류 방향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지 맞게 되겠지. 따라서 B 방향으로 가야지 맞게 될 거고. 자, 알루미늄 포일의 방향을 반대로 하기 위한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예,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준다. 예.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거나, 두 번째로는 자석의 극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따라 두 번째는 자석의 극을 바꿔서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자석의 두 극 사이에 놓인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상태고, 지금 자기장은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 부분에선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고 전류가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힘을 아래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디귿 쪽으로 힘을 받게 될 거고, 이 녀석은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돌아 나오니까 따라서 기역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얘는 아래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돌아야죠. 이렇게,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 힘의 방향이고, 만약에 자석의 N극하고 S극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코일의 회전 방향이 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